1994년 5월 18일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FC 바르셀로나와 AC 밀란이라는 유럽 축구의 두 거함이 격돌한 이날의 경기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우세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 크루이프 감독의 일명 크루이프즘으로 대표되는 티키타카와 토탈 풋볼을 바탕으로 호마리우, 크리스토 스토이치코프, 펩 과르디올라, 로날드 쿠만 등 그들은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해 1992년 구단 역사상 첫 빅이어와 함께 라리가 4연패를 달성하며 드림팀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밀란 수비의 핵심인 프랑코 바레시와 알렉산드로 코스타 쿠르타까지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서 드림팀의 우승은 당연시되어 보였지만, 경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결과가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력상 열세에 놓였던 AC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래 아직도 역대 파이널 최다 점수차로 남아있는 4대0 스코어로 바르셀로나를 완벽하게 격침시킨 것이었고, 유럽 재패라는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크루이프의 드림팀은 결승전의 패배를 끝으로 와해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구단 역사상 5번째 빅이어를 역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결과를 통해 들어올리며 유럽 축구 최정점에 올라선 밀란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축구에는 요한 크루이프의 정신이 깃든 팀이 바르셀로나 말고 한 팀 더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1991년 9월 아약스는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레오 베인 하커르의 후임으로 만 41세의 초짜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바날.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보냈지만 비주류 선수의 길을 걸었던 탓에 선수 생활과 체육교사 일을 병행하며 감독의 꿈을 키워오던 바날은 요한 크루이프의 부름을 받아 합류한 아약스에서 뛰어난 전술 능력을 증명하며 수석 코치를 거쳐 3년 만에 마침내 감독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앞에 놓여진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경력도 전무한 검증되지 않은 신인 감독을 향해 아약스 팬들은 화형보다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고, 네덜란드 언론들은 그를 예의 없는 사람이라 부르며 클럽의 상징과도 같은 요한 크루이프 복귀운동까지 펼치며 시즌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부터 압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장악한 바날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고, 아약스를 뛰어난 조직력의 팀으로 탈바꿈시키며 부임 첫 시즌에 UE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두 번째 시즌에는 6년 만에 KMVB 베이커 우승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와 연이은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아약스 선수들을 돈 많은 세리에 구단들이 가만둘 리 없었고, 바날은 에이스 데니스 베르캄프를 비롯해 빔용크, 용 반드식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매 시즌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서서히 팀 전력을 완성해가던 가운데 또다시 팀을 재편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루이스 바날. 게다가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리딩 클럽임에는 분명했지만 유럽 전체로 봤을 때 B클럽과의 머니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아약스가 스타급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만무한 상황이었기에 그가 팀 스쿼드를 정상 궤도로 재차 올려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미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그는 선수를 보는 탁월한 안목과 더불어 크루이프가 남기고 간 선물이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B클럽들조차 결코 가질 수 없는 유럽 최고 수준의 아약스 유스팀 데 코콤스트 소속의 어리고 뛰어난 재능들을 통해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합니다. 91-92 시즌을 앞두고는 후지 넘치는 미드필더 에드가 다비지를, 92-93 시즌을 앞두고는 다재다능한 미드필더 클라렌스 쉐도르프를 과감하게 1군으로 승격시킨 바날은 기존의 유스팀 출신 에드윈 반데사르와 프랭크 데부어, 로날드 데부어에 더해 마크 오베르마스, 우난코 카드와 같은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유망주들을 저렴한 가격에 영입하며 팀 전력을 갖추어갑니다. 여기에 훗날 핀란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게 되는 만 21세의 공격수 야리 리트마넨을 데려와
베르캄프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약스를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변모시킨 바날은 한편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선수단의 정신적인 리더이자 구심점이 될 베테랑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었고, 그 적임자로 전설의 오렌지 삼총사의 일원으로 네덜란드 대표팀의 유로 88 우승과 AC밀란 황금기를 이끌며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불리던 프랑크 레이카르트를 선택합니다. 당시 30대에 접어들며 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던 레이카르트 역시 마침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기에 그는 바날의 부름을 받자 고심 끝에 6년 만에 친정팀 복귀를 결정했고, 새로운 리더가 된 레이카르트의 합류를 끝으로 비로소 바날은 자신이 바라던 스쿼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꼬맹이들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 유스 출신 선수들과 아직 증명되지 못한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아약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바날과 아약스의 뉴 제너레이션들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였고, 완벽한 신구 조화와 더불어 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새로운 넘버 10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한 리트마넨의 골 폭격에 힘입어 그들은 93-94 시즌 리그 챔피언에 등극, 4년 만에 타이틀 탈환에 성공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물로 보란듯이 응답한 바날과 그의 아이들. 이제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네덜란드에 머무는 것이 아닌 더 큰 무대를 향하고 있었고, 그렇게 93-94 시즌의 성공을 뒤로한 채 그들은 구단과 유럽 축구 역사를 뒤바꿔버린 운명의 94-95 시즌을 맞이합니다. 시즌 개막 전 만 18세의 저돌적인 스트라이커 패트릭 클루이베르트와 임대에서 복귀한 라이트백 미카엘 라이지거, 두 명의 유스팀 출신 선수들을 1군에 합류시킨 바날이 시즌에 돌입하면서 선수들에게 내린 특명은 단 하나, 바로 공간을 지배하라는 것. 약속된 움직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스템 신봉자였던 바날답게 그는 공격 시에는 포지션 파괴와 함께 피치를 넓게 활용하고, 수비 시에는 높은 라인 형성을 기본으로 팀 단위의 압박을 통해 밀집 대형을 구축,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기본 전술로 가져간 바날은 프랭크 데부어, 데니 블린트, 미카엘 라이지거로 구성된 3백을 좌우로 와이드하게 머물도록 했는데, 이는 선방 능력뿐만 아니라 당시 골키퍼로는 드물게 패싱 능력과 스위핑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반데사르라는 뛰어난 골키퍼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왼쪽에 배치된 데부어는 중앙지향적으로, 스피드를 지녔던 라이지거는 오른쪽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더 높은 곳에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홀로 중앙에 남은 블린트를 보좌하기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 레이카르트는 3백 보호는 물론 골 점유 시에는 밑으로 내려와 빌드업까지 책임졌고, 팀의 최후방에서 중심을 잡아준 두 베테랑의 존재로 인해 아약스 유스 아카데미가 자랑하는 두 명의 에너제틱한 미드필더 다비즈와 쉐도로프는 엄청난 활동량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중원을 말 그대로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른 스피드와 능숙한 골 운반 능력을 선보인 오베르마스와 훗날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윙어 가운데 한 명이 되는 피니디 조지를 좌우에 배치해 상대 측면을 허물도록 만들었고, 두 선수로 인해 생긴 공간을 최전방에서 로날드 데부어 혹은 클루이베르트가 차지하며 상대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날의 전술은 중앙에서 때로는 창조적인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때로는 스트라이커를 지원하는 보조 득점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벌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는데, 팀의 핵심이 되어야 할 이 중책을 바날은 하드워커 성향이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직전 시즌 득점왕까지 거머쥘 정도로 득점력까지 갖춘 리트마넨과 그에 준하는 재능을 가졌던 은앙코 카노에게 맡깁니다. 네덜란드식 토탈 풋볼 시스템 아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역할을 부여받은 아약스 역사상 최고의 재능들은 기량을 만개하며 절정의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했고, 여기에 유스 출신의 젊은 선수들로 구축된 만큼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 스타 플레이어들로 즐비한 다른 어떤 메가클럽보다 강한 팀 스피릿까지 형성되었던 바날의 아이들은 리그를 이내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시즌 초부터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를 달리던 아약스. 그들에게 드디어 자신들의 경쟁력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AC 밀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바르셀로나 드림팀을 말 그대로 처참하게 뒷밟아버린 디펜딩 챔피언과의 만남에 경기 시작 전부터 모든 미디어들은 밀란의 압승을 예측했지만 이 같은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약스의 젊은 선수들은 유럽 최강팀을 능가하는 경기력을 과시했고 그들은 로날드 데부어와 리트마넨의 연속골에 힘입어 홈에서 AC 밀란을 격침시키는 이변을 연출해냅니다. 그리고 약 2달 후 원정팀의 무덤 산시로에서 다시 만난 밀란을 상대로 또 한 번 2대0 승리를 거두며 직전 승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입증한 아약스는 이 기세를 몰아 조별 예선 4승 2무를 기록, 무패 행진 끝에 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무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경쟁력을 확인한 바날의 아이들이 펼치는 멈출 줄 모르는 질주가 본격화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의 조화가 무르익어가면서 매경기 다득점 경기를 양산한 아약스의 모습은 마치 패배를 잊어버린 듯했고 리그 내 다른 팀들과 현격한 전력차를 증명하며 독주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그들의 기세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도 계속됩니다. 8강에서 만난 크로아티아의 하이두크 스플리트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3대0 완승을 거둔 아약스는 준결승에서 독일 축구의 자존심이자 유럽 축구계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되는데요. 1차전 뮌헨 원정을 득점 없이 무승부로 마친 그들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2차전에서 가공할 만한 화력을 과시했고 시종일관 뮌헨을 몰아붙인 아약스는 리트마넨의 2골 포함 무려 5골을 터뜨리면서 요한 크루이프의 시대였던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돌풍, 이변이라는 단어들로는 부족한 유럽 축구의 중심 한가운데에 들어선 바날과 아약스의 선수들, 타 팀들이 추격할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드는 독보적인 페이스를 보여준 덕분에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던 리그를 27승 7무 106득점이라는 기념비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무패 우승의 신화까지 완성한 바날의 아이들에게 이제 남은 관문은 단 하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고 단순히 돌풍의 팀을 넘어 유럽 챔피언이 되기를 원했던 아약스의 젊은 선수들을 파이널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공교롭게도 또다시 AC 밀란이었습니다. 조별 예선 2번의 경기에 이은 밀란과의 3번째 맞대결, 비록 앞선 2번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지만 단판 승부라는 점, 그리고 레이카르트를 제외하고는 경험이 전무한 것과 달리 직전 시즌 우승 포함 지난 6번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4번이나 결승 무대를 밟았을 만큼 경험이 풍부한 밀란과의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 맞대결은 분명 다른 이야기였고 이는 경기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1995년 5월 24일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에른스트 하펠 슈타디온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언론들로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로까지 불렸던 경기는 지난 2번의 패배를 교훈 삼아 철저하게 상대를 분석해온 파비오 카펠로 감독의 대응 전술이 완벽하게 맞아들어가며 아약스는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 사이에 밀착 마크로 인해 아약스 모든 공격의 중심인 리트마넨이 봉쇄되고 빌드업의 시작인 프랭크 데부어가 밀란의 전방 압박에 흔들리면서 전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친 아약스. 0대0 상태에서 맞이한 하프타임, 아약스 어린 선수들의 위축된 분위기 속 침묵을 깬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영광을 함께했던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던 프랑크 레이카르트였습니다. 좀 더 공을 간수하고 빠르게 패스를 보내자. 우린 할 수 있어. 리더의 외침에 새롭게 정신무장을 하게 된 아약스는 후반에 들어서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레이카르트의 위치를 내려 후방 빌드업을 원활하게 만든 바날의 전술 변화까지 적중하며 경기의 흐름이 드디어 아약스 쪽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53분경 쉐도로프를 칸으로 교체한 바날은 70분경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바로 팀 공격의 핵심이자 간판 스타인 리트마넨을 빼고 만 18세의 스트라이커 클로이 베르트를 투입한 것, 그리고 모두를 의아하게 만든 이 결정은 1호부터 15분 후 유럽 축구 역사를 뒤바꾼 신의 한 수가 됩니다. 0대0 상황이 지속되며 서서히 모두가 연장전을 생각하고 있던 경기 종료 5분 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레이카르트의 패스를 받은 클로이베르트는 골키퍼와 맞이한 1대1 상황에서 몸을 날려 왼발 슛을 날렸고 이것이 그대로 밀란의 골문을 가릅니다. 바날의 히든카드이자 아약스가 자랑하는 원더보이가 터뜨린 극적인 결승골. 이로써 아약스는 유럽 최강 AC 밀란을 1년 사이에 세 번째 격침시키며 2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마침내 빅이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거대 자본이 유럽 축구계를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막강한 자금력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대 구단들의 전유물로 어느새 여겨졌던 유럽 챔피언의 자리. 이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루이스 바날이라는 초짜 감독이 설계한 탁월한 전술 시스템 아래 천부적인 재능과 놀라운 팀 스피릿을 보여준 1995년의 아약스는 유럽 축구 역사에 길이 새겨진 기적과 같은 시즌을 완성하였고 그렇게 바날과 아이들은 훗날 영원히 기억될 전설로 남게 됩니다.